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4월의 둘째 주 류경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가 과연 어떤 것이 정보일까요? 제가 일전에 이런 분들을 뵀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본장에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점에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부대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이제 소통하는 기회가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모의 예상을 했는데 다 만들어진 게임이랍니다. 근데 만들어진 게임인데 못 들어왔어요. 근데 적중이 빗나갔는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기수 때문에, A라는 기수 때문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얘가 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마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이 크게 걸린 문제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만들어진 게임처럼 표현을 하고 또 예상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보일까요? 저는 정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난주 토요경마 때 보면 편성이 혼합 3등급 편성이 하나 깨질 뻔했죠. 근데 편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초코캔디란 말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조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교를 안 한 마필들은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김죽철 위원이 정말 아마 저랑 방송을 이제 2달째 찍으면서 그렇게 표현한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저는 옆에서 받아들일 때 보면 이거는 내가 정보를 들은 상황에서는 믿어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인기 1위마라고는 하지만 정말 어설프게 인기 1위마가 됐었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 마필을 믿었다 그러면 정말 압축하기가 쉬웠죠. 저는 정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뭐 마방에서 내가 우리 말이 제일 센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승한다는 장담은 못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짜 맞춰진 틀에서 경마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도 이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연호 운동 선수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굉장히 본인들끼리의 승부욕도 강하고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도 대단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마장 아니고요. 조교사, 기수, 관리사 할 것 없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승부욕은 강하다, 지고 싶지 않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마필들 눈여겨 보시면 꼭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저도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우리 김죽철 위원의 본예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한 달 동안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이제 조교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걸러 들으면 이제 그게 정보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본예상 할 때는 뭐 세밀하게 다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은 저도 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할 때는 뭐 어찌 보면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김죽철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1번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정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무슨 그냥 속된 말로 소스 이러고 하는데 좀 어떤 때로는 보면 좀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좀 왜 경마를 저렇게 접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보는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1위경마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상경주와 7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2경주와 10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앞말 들가래 레이스. 이번만 매니그랜드란 마필이 이게 실전에서 발주가 조금씩 매끄럽지 못하고 지난 경주도 아쉽게 착순권에 만족을 했는데 이번만 매니그랜드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김죽철 위원 어떻습니까?
네, 8번마 솔리드를 김준호 위원께서 언급을 안 하시는데 지난 방송 때 뭐 엄청 이 마필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 뭐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옆에 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당일날 추천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했죠. 아, 했습니까? 어떻게 추천을 했냐면 제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삼복을 추천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충마 놓고 복승식 두 방 안에서 결정을 하는데 솔리드란 마필이 저는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우락기 뭐 이런 표현하는데 흙만 안 맞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다 보니까 3차권으로 이제 놓고 그리고 이제 삼복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신부가 그때 주로도 가볍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어떻게 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추천했는데 복으로 들어갔고 제가 복승시 추천한 말들이 다 풀어졌어요. 지오바니가 이게 또 지오바나가 3차로 와서 삼복 배당은 뭐 무시무시한 배당이 터져 버렸죠. 그래서 적중을 못했던 겁니다. 네. 솔리드 반면에 추천했죠. 복승식으로 3방 이랬으면 평상시처럼 그러면 적중했죠. 14배짜리. 네. 솔리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더더욱 뭐 인기도 많이 모으겠습니다만 1300을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1300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솔리드는 저 역시 한 번 더 중심에 놓고 추천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경주입니다. 솔리드를 아예 중심에 놓고 온 네네. 겁니다. 이 매니그랜드가 1300m 거리감이 있어서 얘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날려갈 것 같은데 매니그랜드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만 매니그랜드의 단점은 발주 부분 같아요. 발주 부분.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오브마 지오바나가 정말 많이 뛰었어요. 네, 잘 이거는 좀 뛰었습니다. 어떨까요? 네, 최적 전개를 했는데 하만식 기수가 정말 귀신같이 잘 타냈습니다. 그래서 또 3등을 했고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50조에서 더더욱 기대치가 높아졌고 뭐 기승자 선정도 먼너 기수 마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능수능란하게 호흡을 한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기수인데요. 일단은 뭐 지오바나도 지난 경주에서는 1마신 반 정도 솔리드에게 졌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경주마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오바나 라마필이 데뷔 전에 능력 부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은 별거 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3차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얘는 주행심사 재검 때도 보면 신혁철 기수가 기승했지만 흙을 맞을 때 약간은 좀 멈칫멈칫한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 4코너에서 외곽을 나왔을 때 그 주폭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망사 가면을 씌우고 지난번에 흙을 고스란히 맞고 뛴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딱히 내가 선두권을 나설 거야 이런 강선행마가 없습니다. 지오바나가 앞선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과연 1300m를 버티냐 못 버티냐인데 어찌되었든 주로 컨디션은 가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오바나도 염두에 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 자, 1경주는 2번마 매니그랜드, 5번마 지오바나, 8번마 솔리드 3대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1000m, 1400m, 그리고 1700m 같아요. 근데 오늘 첫 승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경주는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기마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 이렇게 좀 표현하겠고 상대적으로 좀 인기를 누리는 마필 한두 정도는 가차없이 잘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배당을 때리지는 않죠. 이런 경주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배당을 좀 기대하는데 그것조차도 현장에서 바람 불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지만 어찌됐든 좀 한 방에 맞건에 좀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 어찌 보면 뭐 제가 한 방 맞건 있는데 주력 맞건에 좀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1000m 적정거리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있어서 그런 마필들은 좀 배당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는 혼합 4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이에요. 여기는 조금 까다로운 경주, 어찌 보면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상경주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김종철 위원. 네, 분할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혼합 4등급 1000m 등록 마리 수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직전 대비 기승자 교체를 하면서 상당한 승부 의지를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들 위주로
조금은 좀 등한시되는 그런 인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많은 마필들 공략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어서 이번 3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경주는 어떻게 공략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아요. 근데 압축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또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첫 시작할 때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김종철 의원이 뭐 현장 예상을 또 좀 더 압축을 하겠지만 본 예상에서 이런 말들 왜 공략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겁니다. 본 예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운이죠. 경마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운이 따르는 거거든요. 복승식 배당도 20배짜리, 삼복 배당도 60배짜리를 좀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6번마 OPMJ 때문이죠. 6번마 OPMJ. 얘가 또 1000m 거리 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OPMJ는 뭐 열심히 탈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편성에 그다지 뭐 강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인기는 좀 모읍니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저도 현장에서 늘 듣는 얘기인데 이준철 기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 경마 팬들이 이준철 기수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는 기수입니다. 지금 이 기수 19기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근데 아직도 새벽 훈련이 끝나고 조교가 끝나고 들어오면 기승기를 탑니다. 신인들이 탈 법할 만한 자세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승기 훈련을 이준철 기수는 박태종 기수와 더불어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그런 유형이 굉장히 느루파 기수고요. 안 되면 마필이 안 되는 거지 기수가 잘못하는 것도 없고요. 더더욱이나 또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48조는 정말 진짜 최선인 집입니다. 경주마는 경주마 다 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48조의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마는 경주로 해서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뛰는 그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주는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성적이 나더라도 뭐 이준철 기수가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장도 할 수 있고요. 마필의 능력이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인기 많이 모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마필을 좋게 봤던 것은 분명했고요. 뭐 채찍 과하는 과정에서 채찍도 떨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 검증될 때까지는 이 마필은 이번에도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단호하게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입상할 때까지는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얘놓고 배당판에 빨렸는데 제가 운이 좋게 저는 뭐 딕시 어게인이란 말이 이제 공백 데뷔전이었어요. 1300m. 근데 OPMJ는 지난번에 발주가 좋았어요. 저는 그냥 거꾸로 이런 생각했어요. 발주가 좋았는데 1300m 거리 늘렸어.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곽 게이트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 외곽을 좀 많이 돌았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채출되고 딱 나오는 순간에 채찍 딱 떼는데 이혁 기수가 계속했던 언더풀 팡팡하고 채찍 때 부닥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기 1위만데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졸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이 마필은 이번 경주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검증이 좀 우선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감히 좀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10번만 풀문오션은 뭐 유승환 기수가 이제 바통을 좀 이어받은 마필인데요.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14조 스타일답게 또 14조의 뭐 주문대로 유승환 기수가 이행을 잘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두력도 굉장히 좋고요. 힘차가는 과정도 분명히 눈에 띄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10번만 풀문오션은 조금 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하나 이런 표현을 한번 할까요? 우리 뭐 이번 주에는 유수환 기수가 이제 글로벌 축제 가지고 상관만 첫 관문을 통과해서 인터뷰를 뭐 짧은 시간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현준 기수가 언제부터 기수가 나나요? 아마 말일부터 탈 겁니다. 본인이 말일부터? 아직 몸 준비가 안 돼서 훈련 과정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아직 몸이 말타는 근육이 100% 완성된 것 같은데 본인이 아직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 컨디션이
조금 더 업되고 최상의 경주 능력을 보일 수 있을 때 탈 걸로 아마 예견이 돼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아마 이번 달 말일 정도 또는 빠르면 3주차 다음 주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저희들이 한번 먼저 좀 인터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현종 교수요? 예. 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또 우리 뭐 팬들도 화이팅을 외칠 수 있으니까. 네네. 오랜만에 군대 갔다 와서 정말 오랜만에 계산하는데 정말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 사경주는 저는 6번마 OPMJ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철 위원은 10번마 풀문 오션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에 볼 마필도 몇 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열어놓고 공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이제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경주 같아요. 김정철 씨 어떻습니까? 세죠. 뭐 삼두의 마필들이 굉장히 뭐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출중한 경주 능력 앞으로 더 큰 기대치를 가진 그런 마필들 3번마 바람을 그리다 뭐 5번마 썸씽 노바디노 10번마 비카브레이싱 3두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충마 정말 김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충마 선정이 이번 경주는 뭐 어찌 보면 적중과 비적중의 그 아쉬움 또는 기쁨을 좀 희비가 좀 엇갈릴 경주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상당히 좀 능력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뭐 차이 없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서로들 성장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22조 그리고 6조, 18조에서 열심히 마필들을 만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람을 그리다가 1000m에서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선전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300m를 앞에 가서 이겼습니다. 1300m를 따라가서 이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썸씽 노바디노는 주행중 고기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흙을 맞으면 못 뛸 것이다. 아직까지 흙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죠? 지난 경주에 얘를 자르고 이제 승부를 봤어요. 근데 그 베스트가 빵 뛰쳐나가고 흙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얘가 흙을 맞을 수 있는 염려도 저는 염두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카브레이싱은 우리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약간의 그 꼬장기 있는 말, 문세영 기수한테 지대로 걸렸다 이런 표현했는데 저마다 강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도전한 마필도 이런 경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인기마에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기마에 집중되는 말들이 저마다 강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관심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압축해서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마필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열어놓고 갔어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조금은 어려운 경주 같아요. 어려운 경주. 재미난 경주. 네. 어떻습니까? 3경주하고 분할로 시행되는 6경주인데요. 뭐 호남 마필들, 국내산 마필들 정말 우당탕할 수 있는 순발력 가진 마필들이 좀 뭐 많이 좀 포진해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9번마 웰리스케이가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 저도 사실 이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한 주 미리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분석을 좀 하면서 웰리스케이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또한 이 마필에 기승했던 김영근 기수가 위닝블레이드로 옮겨가면서 뭐지라는 좀 의문점도 갖긴 했습니다. 그 정도 좀 높은데 근데 문세영 기수가 훈련 과정에 참여를 했고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정이 이 마필이 이전에 없던 끌림도 좀 생기고 힘이 차가면서 좀 갱기라고 이제 은어죠. 한마디로 저희끼리는 갱기도 좀 많이 늘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부중은 조금 쉽지 않은 부중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번 경주 조금은 난해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오히려 7번만 빛깔랜드가 12월에 패출월 이후에 지난 경주는 뭐 투표에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정지 기간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조금 공백을 갖고 나와서 1300에서는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도 감량 기수, 문성원 기수로 안장을 시켜놓고 부담 중량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조금 버티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고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마봉기 전에 그 김은정 기수와 예선에서 선행입니다 하고 승부를 몇 번 때렸는데
김유정 기수가 따라가서 그 20조 마방의 배대선 마방의 두 마필이 동반 입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방을 옮겼던 말 빛가랜드. 흙을 맞으면 좀 덜 뛰는데 흙만 맞지 않으면 좀 뛰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번마 위닝블레이드란 마필이 데뷔 전에 이제 제가 승부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위닝블레이드 때문에 승부를 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마 때문에 이제 승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한마보다 위닝블레이드가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8.8배짜리가 한방처럼 보이는 그런 경마였었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덜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8번마 위닝블레이드가 지난 1월 달에 경주 치고 나서 2월 달에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닝블레이드 여기서 인기를 끌 겁니다. 근데 거세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체중 변동부터 좀 컨디션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번마 위닝블레이드를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철 의원은 9번마 웰리스케이와 7번마 빛갈랜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설경마 그 PDF를 뽑으면 2장이 나옵니다.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한 장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스피드를 뽑으세요. 스피드. 좀 보내주세요. 네. 이거 거기 있나요? 그게? 네. 저희는 스피드로 회사에서 뽑고 있고요. 그 용지가 너무 많이 해퍼요. 네. 스피드 경마 좀 증편되고 좀 부스도 좀 들고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우리 시간이 우리 김주철 위원이 이제 승부경주 7경주 왔는데 스피드 저희들이 그 소속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상지 마본도 나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스피드 경마가 그 얇았어요. 근데 얇았는데 지금 증편을 내서 좀 넓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거리가 많게끔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희 방송을 보신다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거고 근데 책만 다 사가지고 바로 현장을 간다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추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피드 경마 예상지에 보면 그래도 좀 좋은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드 경마도 제가 제 고객들한테 많이 알렸어요. 네. 지금 가면 많이 사요.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자,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7경주 일단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먼저 좀 샴페인 뚜껑을 따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마필이 좀 있어서 그 마필 중심으로 이번 경주에 좀 유력한 마필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중배당 정도의 성과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경주가 7경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철 의원은 좀 승부 경주 때 좀 이렇게 임팩트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통역사 같아. 이 경주에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입상을 했던 말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입상을 결과적으로 못했던 말이에요. 놓고 때렸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놓고 한번 좀 시크하게 붙어보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입상이 좀 실패했다 그러면 노렸는데 입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그게 인기말 수도 있고 비인기말 수도 있습니다. 비인기마면 배당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400m 안말들 간의 레이스 3세마 안말들 간의 대결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트로피 특별 경주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는 8경주는 국내산 3세마 안말들 간의 경주. 3번마 데디글로리와 6번마 매치킨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6번마 매치킨, 3번마 데디글로리 둘 다 인기를 모으고요. 선행마가 사실 이번 경주에 많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원체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6번마 매치킨이 인기를 모읍니다.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철경 기수 정말 열심히 이 마필도 매조제했고 33조 소속이지만 그동안 좀 대한마 이런 좋은 마필들의 좀 기승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매치킨과 호흡하면서 이철경 기수가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마 이 의욕만큼은 아마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데디글로리는 지난 경주 이혁 기수랑은 좀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중반에 발바꿈을 하면서 또 옆으로 또 튕긴 모습도 보여줬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기승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데디글로리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를 모으는 것만큼 성장세를 더더욱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좀 가능한 경주고요. 이상한 애만큼 그 이혁기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내가 인기 1위야 그러면 더 긴장을 하고 그렇게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혁기수가 인기를 끌면 왠지 저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혁기수가 인기를 끌면 겁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뭐 매경주 좀 최선을 다해 담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데드글로리의 단점이 있어요. 얘의 단점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런 뉴스 그냥 틀리는 것이 반복적인 거죠. 뭐 제가 정확히 판단하는 것보다 틀리는 게 판단한 게 오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비적균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데드글로리는 주행 중 보면 고개가 높은데 아직도 흙을 말을 때 보면 약간씩 고갯짓을 해요. 그게 저는 흙 때문인지 아니면 제갈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 판단을 완벽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흙을 말을 때 보면 고개를 살짝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갈 쪽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데드글로리가 좀 밖으로 삐져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안에 갇혀 있어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3번, 6번 얘기해줬고 제가 하나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조심스러워요. 24주에서 원래 두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었어요. 네네. 하나가 안 나왔어요. 네. 아니 훈련 과정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네네. 저는 그냥 등록은 해놓고 24조도 굉장히 컨디션이 다운되면 출전을 안 시킵니다. 2주 전인가요? 또 뭐 좋은 마필 한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혹여나하는 마음에 성수 조교수께서 일단은 출전을 안 시켰던 것이고요. 원더풀 트루스는 그에 비해서 뭐 열심히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출전하는데 뭐 아무 문제는 없었고요. 네, 이 원더풀 트루스란 말이 지난번에 선두권을 공략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1700m에서도 졸전을 펼쳤습니다. 네, 이거 그 원더풀 트루스가 다 뛰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약편성이라지만 11월 달 경주에 보면 김동수 기수가 선행을 주도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붙들었어요. 따라가서 뛰는데 야 이게 그렇게 센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강한 상대를 만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매치킨이 워낙 빠르다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치킨하고 원더풀 투수가 좀 빠른 말들인데 따라갔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뛸까 이 부분도 저는 단정 짓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 6번, 8번 그리고 그 외에 볼마필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 볼마필은 뭐 7번 박차오름도 지난 경주 발주기내에서 거의 고개가 앞문 밑으로 빠질 뻔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발주위원에게 좀 들어주십시오 고개를이라고 김동수 기수가 요구를 했는데 드는 상황에서 들고 이제 제대로 원위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게이트 문이 열리고 좀 늑발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선행력은 박차오름도 여기서는 발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차오름이 뭐 매치킨을 넘어서 버린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경주 자체를 보고 매치킨이 가장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 원더풀 트루스 박차오름 이런 마필들이 끝까지 매치킨을 앞선을 공략 편하게 하게 안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공멸이죠. 네,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매치킨이 그나마 6번, 7번, 8번 게이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철경 기수의 의지는 선두권 공략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 같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조금은 다른 포지션으로 레이스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번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 성주 조교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교는 안 보고 이편성을 이제 그 준비를 이 경주를 준비하면서 왜 원더풀 트루스하고 그 천지 뭐죠 그거를 내놨지? 여기에다가 뭉치를 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뭉치가 안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오면 뭉치가 싸우고 싹 싸우면 누가 올 수 있을까? 스마일거리 흙을 맞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건 맞아. 근데 만마로만은 뭉치가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하셨어요. 자 매치킨이 이제 박차오름이나 원더풀 트루스가 끝까지 괴롭히면 어찌되었든 뭐 스마일건이나 만마로마도 그만큼 경기는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번, 6번이 좀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겁니다. 근데 조금은 확장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경주는 혼합오픈 1400m 그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1번마 글로벌 캡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 네, 글로벌 캡틴이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교 강도는 약해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출조 취소가 뭐 어떤 큰 질병에 의해서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부종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여파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그런 결정을 또 일찍 내려줬기 때문에 뭐 당일날 취소를 안 한 거고 뭐 금요일날 미리 취소를 일찍 10조에서는 내려준 것이고요. 여튼 이번 경주에 나온 만큼 뭐 다시 한번 최선은 필연이고 10일째 만에 출전하지만 기본기 그리고 능력에서는 결코 이번 경주에서 뒤지지는 않는 전력이다. 또 이번 경주를 또 좋은 결과를 내면 6월에 이제 열리는 SBS배 대상 경주도 한번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번마 글로벌 캡틴은 뭐 게이트도 좋고 뭐 출전 두수도 9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히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처럼 좋은 능력을 볼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1번마 글로벌 캡틴이 지금 계속해서 그 1400m, 1200m 이렇게 써오는데 그 SBS 배라면 1200m인가요? 네네. 그죠? 단거리만 계속 쓰네. 저는 그냥 글로벌 캡틴이 한 1800m를 뛰어보고 뭐 2000m를 많이 안 뜁니다. 근데 뛰어보면 얘가 어느 정도를 뛰면 올해 그랑프리냐 내년에 그랑프리를 좀 겨냥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마음이 앞서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장지영 마주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올해는 가장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캡틴. 뭐 여기서 1400m에서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싶고요. 상대권 전력을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필 씨만 고려해볼까요? 네, 뭐 스프링백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좀 두마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세요? 아니 김준호 위원님 얘기 못하게 하려고 네. 슈퍼플로이드도 뭐 당연히 1400거리에서 추진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스프링백은 최근에 이 기세로 이번 경기에서 뭐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마리를 뭐 얘기 드리면 더 얘기하실 마필이 있습니까? 있죠. 예, 왜냐면 우리 임경기수는 잘 붙들어요. 선행 가는 말도 붙들잖아요. 그래서 뭐 스프링백이 뭐 선행선임이 요즘은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1400m거든요. 그러면 두 마리 이게 총 4마리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냐면 메디시클로리 하바나 찰리인데 하바나 찰리는 뭐 선행선임이 자유롭다는 거, 선출이 좀 자유롭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6번마 하바나 찰리는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마 글로벌 캡틴 중심으로 해서 뭐 네마필이 고만고만하게 좀 인기를 나눠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얼마만큼 압축하냐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경주를 다 갬블로 접근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내가 여기다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갬블로 가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말들이 얼마만큼 띄워주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거야 이런 부분을 하는 간절히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호남 1등급 1800m. 제가 과거에 이제 여기가 건필 사무실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인데 과거에 제가 건필에 문다고 있을 때 1등급은 김준호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실패했어. 1400 뭐 다 성공하진 않지만 지난번엔 두고두고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가. 근데 이번에 1400m 경주 여기를 또 스무초로 진행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만 있어요. 오버마 썬라이팅이 지난번에 워낙 로드위너를 이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번마 울트라 로켓 여기에 뭐 8번마 참마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나눠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노림수 있는 마필을 한번 좀 가감히 충만을 놓고 뭐 우승까지 좀 더 좋겠고요. 2차권에 와도 두둑한 배당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걔를 놓고 좀 씩씩하게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내사 4등급 1300m 경주. 자, 이 경주는 쉽게 보면 쉬운 경주 같고 또 어렵게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김택철 위원이 지난번에 노랬던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11경주 저는 이번 경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능력 편차가 그다지 크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던 그렇지 못한 마필들이건 흐름도 그닥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보유한 경주 능력은 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2번 머니대륙 연속 입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건이 안 좋아진 건 부중에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게이트가 또 12번 선입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서 좀 어려움이 좀 따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이 마필을 좀 등한시하자니 사실 최근 띄워준 경주 모습은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마음에 좀 걸리고 있고요. 여튼 11경주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좀 그런 지론을 가지고 이 경주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새벽주교도 가서 이제 목요일날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가서. 근데 일본만 IBS 스킨 새벽주교 컨디션 봤나요, 이거? 네, 뭐 새벽주교 IBS 스킨은 제가 관찰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마필 자체가 좀 기가 좀 꺾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출주 공백 이런 거는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42조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행을 시키는데 저는 이제 뭐 취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마필이 조금 그러니까 올라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느낌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가 좀 꺾여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패치를 나고 나서 이제 첫 기선을 탔는데 지난번에 보면 이게 느리지 않는데 자리를 잡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고 막판에 이제 거의 꼴찌로 왔어요. 근데 꼴찌로 오는데도 걸음이 안 죽었어요.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거. 그래서 IBS 스킨의 강점이 뭐였을까요? 선행입니다. 선행 가서 한 바퀴 삥 돌았단 말이에요. 좀 가서 1300m를 꾸역꾸역 버틴 거예요. 근데 이류경마 마지막까지 주로가 빗발이면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IBS 스킨, 5번마 이스크라는 지난번에 붙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 봐요. 머니대육이 지난번에 흙을 맞고 따라가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뭐 선행 가자고 덤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마 IBS 스킨, 5번마 이스크라 얘네들이 앞에 가는 경주 이렇게 좀 편해서 1번마 IBS 스킨을 물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머니대육이 54로 늘었다고 그 3kg 부진이 늘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얘는 그냥 지난번이 흙을 맞고 최적 종결을 했는데 그래도 걸음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인정하고 상대말을 찾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이 경주가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그래도 추천을 해주셔야겠죠? 네, 1000만원 다시 한번 부릅니다. 1000만원 뭐 네. 다시 한번 부르는 마필이고요. 근데 1월날 비예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건도 사실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찬빗은 제가 뭐 당연히 지난번도 뭐 이번에도 당연히 봐야 되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주철 위원은 찬빗이 그가 딱 보여준 게 있어서 거기에 가는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300이 아니라 1200이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1300인데 또 보겠다 이렇게 표현했고 저는 이경주는 12번 머니대륙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4번마 로열 프린스, 6번마 금화 제니스 뭐 이런 마필 봐야 돼요. 근데 1번마 IBS 킹 컨디션 볼 거고요. 5번마 이스크라 앞에 갈 수 있는 말로 봅니다. 뭐 외곽에 11번마 스위틀리우머도 갈 수 있는데 얘는 57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마 IBS 킹, 5번마 이스크라가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멸을 하더라도 두 마필의 컨디션은 일단은 좀 살펴보고 싶다. 그중에 12 놓고 공략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우리 김준철 위원은 7번마 찬빗을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12번마 머니대륙 중심에서 1번, 5번 두 마필의 컨디션은 반드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달 둘째 주 경마, 일요 경마를 모두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준비했던 부분을 막 설명을 해도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방송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제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늦추려고 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말이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려니까 못 끄집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더 이렇게 꾸준히 방송을 찍다 보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때는 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